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이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 용서하세요. 사람들은 용서해야 미움과 원망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용서한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분노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입으로만 용서를 선언한다면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춰질 뿐입니다. 오히려 용서했는데도 왜 아직 괴로운가 라며 자신을 책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는 자유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도덕적 의무가 됩니다. 영화 밀양은 용서가 피해자의 상처를 오히려 깊게 만들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겠다고 결심한 시내는 교도소로 그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범인은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시내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시내는 피해자인 자신에게 가해자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통과 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하나님이 먼저 그를 용서했고 가해자는 이미 평안에 이르렀습니다. 시내가 어렵게 준비한 용서는 꺼내기도 전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분노, 용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모두 무시되었다고 느낀 것입니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먼저 평안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내는 여전히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 있는데 정작 그 고통을 만들어낸 사람은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시내에게 필요했던 것은 용서하라는 권유가 아니라 자신의 슬픔과 분노가 정당하다는 인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용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에는 먼저 상대의 행동을 잘못이라고 판단한 뒤 그에 대한 비난과 원망을 거두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자리에 서고 용서받는 사람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놓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누가 누구를 용서해 라는 반발심이 드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상대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한 사람의 선언만으로 완성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해서 가해자의 잘못과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잘못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용서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일은 법과 공동체의 몫입니다. 재판관은 피해자의 원한을 대신 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책임을 묻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사라지지 않으며 용서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오직 피해자의 감정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남은 것은 가해자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관계를 끊을 수도 있고 끝내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해자를 심판하거나 구원하는 권한이 아니라 자기 삶의 경계를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해자의 죄를 처리하고 그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피해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억지로 용서를 선언한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죄를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지를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관심을 둔 것은 인간을 죄인으로 세워 심판하거나 사면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만들어낸 원인을 이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간의 행동을 비웃거나 슬퍼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직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스피노자에게 인간의 행동은 아무런 원인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노와 탐욕, 질투와 폭력에도 그것을 만들어낸 욕망과 두려움, 경험과 환경이 있습니다.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가해자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그 행동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찾는 일입니다. 이해한 뒤에도 관계를 끊고 처벌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이해는
가해자보다 자기 자신을 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무엇을 잃었으며 무엇이 나를 계속 무너뜨리는가? 지금 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은 가해자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무작정 끌려가지 않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선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증오를 붙들고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와 증오 사이에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그를 심판하고 응징하는 일에 자신의 삶 전체를 내맡기지 않는 길입니다. 판단과 처벌은 법에 맡기고 자신은 자신의 상처를 돌보며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는 감정을 억지로 부정하거나 가해자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그로 인해 생겨난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감정에 완전히 지배되지 않은 채 자신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해자의 죄를 없애주는 심판자나 구원자의 역할을 떠맡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억지로 용서할 때가 아니라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